지워지지 말아야 할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팟캐스트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팟캐스트 또 새 회차를 찍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를 저희가 원래 예정한 대로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워낙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성평등 영역에 있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하루가 멀지 않고 계속 정말 망원록을 갱신하고 계시는 하나의 정황, 그리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 혹은 이제 메갈, 페미 이런 이제 단어들로 인한 우리 동료 시민들에 대한 낙인과 온라인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어떤 한 사람의 소중한 우리 동료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된 이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아쉬운 기술적인 환경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류호정 의원님 그리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계신데요.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류호정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지 않을 때 마이크를 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급하게 이렇게 방송 진행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보다 짧고 굵은 류호정 의원님 인사 있었고요. 이번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많이 또 마음도 아프시고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을 때 점점 더 강해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방송도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 항상 응원해요 파이야라고 해주신 0300N0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은 대략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방송이고요. 이제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특히나 이런 이제 젠더 불평등이나 젠더 폭력에 관련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고요. 여러분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혹은 이 부분이 더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요. 진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중간중간 잘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지난 방송으로부터 지금까지를 반추해 봤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대선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열린 대선 후보 간의 사자 TV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TV 토론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심상정 후보가 지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의 어떤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그 안에서 김건희 씨를 포함한 우리 아저씨라고 이야기됐었던 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투와 특히나 이 안희정 씨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울림을 이제 느끼셨다라고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정말로 이런 문제들을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2030 여성 당사자로서 정말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진 대표님 그날 이 토론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그 반응들 보면서 정의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토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토론이었고, 저희도 진짜, 이 사자 토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양자 토론이라는 행패에 우리가 치여가지고 이렇게 물거품이 될 것인가 마음 많이 졸였는데, 일단 토론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 너무 다행이었지만, 우리 심상정 후보의 어떤 활약이
아, 역시 이래서 심상정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김지은 씨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진짜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아, 이 윤석열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토론을 당사자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아,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너무, 물론 이제 궁지에 몰려서 사과를 한 거니까 뭐 그랬겠지만, 너무 대충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온 어떤 그 기성세대의 책임, 또 이때까지 더 큰 목소리 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 많이 미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기득권들의 책임이라는 건 언제쯤, 성찰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토론장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 또 여성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후보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토론을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아니 무슨 대선 후보 토론 자리에 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 저런 성폭력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도 누군가 하셨던데 거기에 어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이제 아주 사이다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여자들에겐 저게 정치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정말 자부심 느껴지는 토론이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제가 2017년 대선 이후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서 했던 생각이 아, 저 자리에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 못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이번 토론에도 마찬가지 생각을 들었어요. 아, 우리 초심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들려줄 수 있는, 국민들께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 그 자리에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알았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가 맞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류호정 의원이나 이제 강민지 대표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성범죄는 우리에게 실체적인 삶의 위협이고 정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의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온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이 남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연령, 이제 어떤 40대, 50대 혹은 60대까지 넘어가는 이 중년 남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곧 정치이고 정치적인 의제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들 또한 정말로 정치의 최전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번 첫 번째 20대 대통령 대선 후보의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 또 이제 여성 당사자들 그리고 함께 같은 최전선에서 이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 여성 정치 당사자들인 저희들 역시 정말로 큰 공감대 또 감동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의당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TV 토론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그런 대선 후보들 TV 토론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또 시민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이 TV 토론 자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심상정 후보의 대선 캠페인의 다양한 어떤 기획들 안에서 비슷한 의제와 어떤 의미들을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맞죠? 저희가 일요일 날, 네, 일요일 오전에 진행을 했었던 2030 불기차 후원회. 의 이제 두 번째 발족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스피커 포 워먼님 맞습니다. 여성의 생존을 정치가 아니면 어디서 노나란 말입니까?
여성들 스피커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날 또 오셔가지고 직접 인사 말씀을 해주신 강민준 대표님께서 이 불기차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기차위원회는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큰 정당에서는 인재 영입을 막 하잖아요. 인재 영입위원회 만들어서. 하지만 정의당은 그런 식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이라는 부정의에 맞서 정의당과 함께 싸우고 계신 그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심상정 후보의 승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2030 여성 후원회장들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가수 이랑님 혹시 아시겠죠? 네.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감명 깊은 메시지를 내주시기도 했는데, 가수 이랑님, 또 죄송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임종린 파리바게트 노조 지회장님, 그리고 정신건강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강혜진님, 또 스쿨미투 당사자셨던 손영채님, 이렇게 5분의 2030 청년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시면서 그 후원회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심상정 후보님의 2명의 비서실장, 사실 저희는 약간 이번 대선에서 너무 넘사벽이 여성을 대변하는 정치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후보부터가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후보이고, 또 비서실장이 둘인데 투탑이 둘 다 여성 국회의원들이에요. 한 분은 지금 정의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은주 의원님이고, 다른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제가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지금 강민진 대표님 소개해주신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문제에 맞서서 심상정 후보를 지원하시는 공동 후원회장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 후원회장 위촉식 자리는 정말 눈물바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걱정을 하긴 했었고,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는 왜 여성 폭력의 문제가 정치냐라고 묻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정치의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종류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국회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대략 2년 정도 있었던 수많은 기자회견들 중에서 가장 밀도 있고 가장 진정성 있었던 이런 기자회견 내지는 그런 이제 공적인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랑 작가님,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이 되셔가지고 파리바게트 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종린 지회장님께서는 오지 못하셨지만,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스쿨미트의 손영채님, 그리고 정신보건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강혜진님께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나를 대변하는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 심상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시대에, 이런 백래시의 시대에 내가 나의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이런 정치인의 후원회장직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진 못했지만 함께 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었죠. 바로 어제 있었던, 오전에는 그 2030 여성 후원회장들의 위촉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 테크페미와의 간담회를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류호정 의원님 계신데요. 테크페미와의 간담회에 대해서도 또 지금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제가 2030 그 여성 후원 회장님들과의 만남 자리가 눈물바다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니까 요즘 같은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테크페미도 눈물 바다가 그러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우선 테크페미는 테크 업계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2016년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 곳이고 지금 이제 한 500여 명 이상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IT 특히 게임 업계는 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낙인 찍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좀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뭐 사상 검증, 페미니스트라서 뭐 계약 해지되고 뭐 그런 일들 들리는데요. 그럴 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테크페미입니다. 저도 2018년도까지 이제 게임업계에 있었는데 테크페미라는 울타리 안에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페미니즘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눈을겨 보는데 내가 추구하는 이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곁에 있어 주셨던 분들이고 그분들과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테크 업계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방금 얘기한 뭐 사상 검증 문제도 있고요. 뭐 유리천장, 경력 단절, 뭐 당연히 IT 업계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존재하는 그 불평등한 상황들 IT 업계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좀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성평등한 사회 이뤄내자 뭐 그런 결의들을 다지는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뭐 그리 문제고 어려운 라고 스트롱 브라이트 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성시모스 님이 남의 슬픈 얘기에 공감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의 정치에 공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집중하고 있는 기본적인 캠페인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워진 목소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지켜봐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혜원님 당당한 모습 좋아요. 꼰대들이 비난해도 기죽지 마세요. 라고 네, 또 이렇게 말씀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남겨주시는 것들 솔직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반대로 이제 비난의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비난의 메시지는 응원의 메시지에 비해서 파워가 정말 다가오는 것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난 안에는 애정을 담아서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그 전달되는 강도와 어떤 진정성 있는 의미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어서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장 저희가 여기 오늘 류호정 이 의원님이 방송을 사라졌어요. 유튜브 네, 류호정 의원님이 찍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럴까요?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옮기면 그냥 이렇게 앉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도 켜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했으면 초대 좋겠는데. 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왔습니다. 전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류 의원님 없어지셨네요. 근데 네, 다시 이제 나타나시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미숙한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방송이니까 류 의원님 왜 혼자 라이브 방송 키심? 네, 그건 아마도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혼자 네, 빠른 포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오셔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조명이 약간 노랗게 나오는구나. 네, 이런 조명에다가 저를 혼자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함께 같은 위치에 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 sik업해봐야 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 위로 떨어지는 이 하얀 것은 저의 이마에서 드러나는 이제 광채이거나 기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포커스를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집이 귀여운 꺾이신 네, 류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를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꼭 젠더이즈만 다루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저희가 이제 정의당의 뭐 의제들을 두루두루 다루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다른 상대 진영에서 너무 이제 성차별적이고 이제 성평등에 반대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엄청난 어록을 만드셨죠.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걸 들으면서 메타버스가 이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겠어요. 네, 저희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류호정 의원님 또 지나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앞에서 이제 조명을 켜려고 가셨는데 이 조명을 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영상 전공자로서 솔직히 기대가 안 되기는 합니다. 어때요? 네.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 문화를 해가지고 방송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좀 멋있어 보였거든요. 약간 그 인스타 감성에 맞는 것 같고 좀 뭔가 힙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잘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실패했습니다. 얼굴 제가, 소멸 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다음번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주시죠. 네,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이 약간 뚝딱거림에 대해서는 예쁘게 봐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멋있었대요. 왜냐면 얼굴이 다 하얗게 날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이 자꾸 저희는 윤석열 후보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매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이렇게 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문제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도대체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저는 좀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심 후보님께서도 논평을 내셨고 또 네. 강민진 대표께서도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 이거 말고 딴 거 냈어요. 하도 저희가 내야 되는 입장들이 많아가지고 심 후보님 내셨던 입장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 심 후보님이 입장을 내셨죠. 망언이 너무 많아서 망언이 터질 것 같아요. 입장 내신 게 많아서 좀 찾는 게 걸렸어요. 망원록에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윤석열 후보님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 그리고 100대 기업 임원 중에 여성 비율이 4.8%에 불과한 것이 온전히 여성 개개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수능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성적은 여성이 더 좋은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어째서 9년 연속 대한민국이 꼴찌일까요? 왜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 피해자는 90% 가까이가 여성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여성 개인이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준석 대표의 신념을 단지 표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저를 보시나요? 네, 류호정 의원께서 뭔가 첨언을 하실 일이 없을까 하고 제가 눈짓으로 사인을 드렸는데 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가 보자면 사실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외람될 수 있으나 거의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신지혜 위원장이나 이수정 교수를 그래도 영입하면서 어떤 종류의 최소한의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의 컨센서스를 존중하려고 하는 나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었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다시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말 정책적으로 특히나 성평등이나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던 말들을 그냥 재생산하는 방식의 정말로 무책임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주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공적인 인물이 된 사람으로서의 말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자각도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정말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저쪽에선 정말 아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로잡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왜 심상정 후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토론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심상정 후보님을 수행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에서 달아주시는 실시간 반응들에서 이게 심상정과 금쪽 상담소다 이런 얘기들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머지 금쪽이들이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왜 심상정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이것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떠맡고 있는 정말로 수많은 다른 역할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공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 발언을 할까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약간 그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젓가락을 꽂아놔도 그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젓가락 좀 가만히 있든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고요. 그러게요. 젓가락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책임은 이제 민주당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주된 테마는 이제 그것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젠더 정책에 있어서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말씀 너무나 공감합니다. 댓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류 의원님? 심상정과 금쪽 상담소. 초등학생들 데리고 수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겠죠. 초등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다. 네, 초등학생들이 낫죠. 맞아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먹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먹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정치의 태도가 사실은 진짜로 문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 되는데 계속 익숙해지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걸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단을 깔아주면서 말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를 뜨악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제 정말로 문제적으로 우리가 한때는 진짜로 인터넷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이 시작될 때에는 인터넷이 세상을 구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 모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지난 5일날 BJ 잼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많으실 텐데 이제 조장미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사이버 불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전에는 조장미님의 어머님께서 먼저 또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분노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이제 류호정 의원님께서도 이제 긴 말씀을 남기셨으니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또 문득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닌데 왜 또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나? 저희가 산업재해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왜 매일 명복을 빌어야 하나?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을 했었는데 혐오에 의한 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글을 썼었습니다. 정치권
이제 더 이상 침묵을 해서는 안 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아휴,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이제 중세시대에 마녀사냥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미사냥이다. 그래서 뭐 페미니스트를 향한 혐오와 공격도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은 페미라고 낙인을 찍고 온갖 사소한 뭐 손가락 아니면 뭐 어떤 단어, 어떤 태도, 쇼컷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페미다.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가 괴롭히고 조롱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정도의 그런 극한적인 그런 가해를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굉장히 집단적인 그런 이걸 놀이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런 혐오 발언하면 물론 그것도 폭력이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수천, 수만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퍼지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여성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유튜버 또 같이 얽혀있는 문제여서 정말 이 디지털 시대의 이런 사이버 폭력, 사이버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악플의 문제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성 혐오에 기반한 어떤 페미니스트라는 그런 낙인을 활용한 폭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님이 써주신 이제 글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하게 공감을 했었고 심상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또 굉장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여성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여성으로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만으로 너는 페미냐? 너는 메갈이냐? 라고 하는 의문들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에서 페미니스트는 나쁜 존재, 공격당해도 되는 존재, 사라져도 되는 존재,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일단 낙인 찍혀 있고 이제 그런 낙인을 통해서 아무런 정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없이 동료 시민에 대해서 엄청난 언어 폭력을 이렇게 온라인을 특히나 이제 중심으로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이제 심 후보님께서 많이 짚어주신 부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격하게 이제 공감을 해주고 계신데요. 스트롱브라이트님, 살인이 맞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청부살인이에요. 다 달려들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죽고 나면 나 때문은 아니라고 모르쇠. 21세기에 아직도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어요. 030님이 현실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할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진짜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아까 다른 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정확히 여기 있어요. 세 분들도 악플이 많으셨는데 많죠. 류호정 의원님 그 악플 전시 온라인에서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임기 1년을 채웠을 때 뭐랄까 제가 악플을 많이 받다 보니 그거를 모아서 한번 캡처를 싹 찍어다가 전시를 했거든요. 그 사실상 뭐 그냥 캡처해서 올린 건데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악플이 뭐 많겠지. 근데 이게 또 직접 받아봐야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우선 욕 들을 일 잘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봤자 여기 다 모여서 나한테 한마디 해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막 10,000명, 20,000명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한 말로 나를 매도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이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말을 뭐 듣지 않는다든지 뭐랄까 벽이랑 대화하는 뭐 그런 기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을까 하는 그 뭐랄까 끝없는 악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혼자 견뎌야 되니까 그분 혼자 견뎌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달목님이 사실 의원님들, 뭐 대표님 향한 수준 낮은 발언들 볼 때마다 소신 있는 분들이니까 잘 견뎌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스럽고 그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 조장민님 건에 관련해서 강 대표님 발언하시고 나서 또 반대쪽에서 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강 대표님 공격하고 있는 걸 제가 온라인에서 보고 비슷한 걱정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제가 조정민님 추모하는 입장을 내고 이 여성 혐오의 문제, 또 마녀 사냥을 닮은 페미 사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을 썼는데,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이때까지 여성 혐오로 표를 얻으려고 해왔고, 또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을 놀이문화처럼 즐겨왔던 그 커뮤니티에 기대서 정치를 해온 그 정당의 사람들과 그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랄까,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그래도 된다. 페미니스트들을 색출해서 뭐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은 지가 오래됐고, 특히 뭐 게임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색출을 하는 게 스포츠가 됐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졌고요. 지금 그분 이제 이런 뭐랄까 온라인 스트리밍 하는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한테 너 페미니스트지, 메갈이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낙인 찍기가 시작되고, 그분이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고, 그 뒤로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막 본인이 원치 않는 뭐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지 않나? 사실 한 번 우리 다짐했었어요. 우리 처음 잃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다짐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했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 재민님을 향한 폭력이 이 사람 팸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분명한 젠더 폭력의 성격이 있는 집단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때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젠더 폭력에 대해서 젠더 폭력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여성 혐오 살인이지만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여성 혐오 지워라. 그 이야기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겪었던 일이죠. 강남역에서 여성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것을 여성 살해라 부르지 말라고 했고, 또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들이 숨졌을 때도 그것은 젠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계속 낙인 찍고 입막음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런 여성들의 죽음을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강민진 대표님이 조금 전에 명확하게 이제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이 어떤 종류의 폭력인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걸 정치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하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낙인의 대상이 되어서 죽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정치는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가장 분노스러운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와 함께 이제 문제의식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건이 또 류호정 의원님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겪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좀 더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설리님 때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 특히나 여성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너는 페미지, 말하자면 넌 여성으로서 너의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차별받아야 해, 혐오받아야 해, 공격받아도 상관없어, 공격받아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저희가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 이제 선대위에 있어서의 정책본부장을 이제 다른 분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 괴롭힘 방지법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내는 걸 오늘 이제 검토를 많이 했고,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종류의 폭력이 일어나는 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들, 글로벌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법권,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이유만으로 전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서스럼 없이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공조를 우리가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유의미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방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서 바로 어떤 입법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해주신 반응들을 조금 더 볼게요. 노모어님께서 세 분은 꼭 기억하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하이 모니카님께서, HJ 모니카님이죠. 그렇게 여성을 잃을 때마다 너무 슬픈데 가까운 남성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공격을 받는 것은 이제 이런 방송인이나 유명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지만, 일상적으로 여성들도 학교, 직장, 또 친구 관계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너 페미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성들이 많이 불편함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플을 사회악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들 나쁜 줄은 알죠. 그냥 나쁘지 정도에서 저는 멈춘 지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요즘에는 선처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악플이 막 넘쳐나도 특히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이 선처하는 것이 그 사건의 끝이었다, 다들 은근히 그런 걸 바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선처하지 마라, 자꾸 선처해주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악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 사회가 온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그 뭐 안티팬 카페 이런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인식이 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폼은 지금 뭐 신고 기능이 있고 뭐 어쨌든 뭐 약관 같은 데 보면 하여간에 뭐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타인을 공격해서 돈을 벌 수 없어야 합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어야 해요. 타인을 공격해서.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목 박으면서 살면 안 된다고. 이런 걸 플랫폼이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기능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악플 사건들 연예인들에게 터질 때 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속사는 뭐 했냐? 소속사는 왜 보호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은 조금 이름이 알려진 큰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뭐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 또 소속사들이 있습니다. MCN들이 있는데, 이제 MCN들에게도 그런 보호 의무를 좀 더 부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플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외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독일에서는 그 독일의 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상 혐오 표현 그리고 괴롭힘, 모욕 이런 것에 대해서 200만 규모가 넘는 플랫폼은 이것들을 적극 차단하고 규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을 입법을 했더니 유튜브가 독일 내에 있는 그 유튜브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도 또 한국 국회도 그런 한국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이런 온라인 괴롭힘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입법의 형태로 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이게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만큼 이렇게까지 정면대적이고 비인격적인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강민진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적인 논의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지만 영국에서도 당장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설리 씨를 그렇게 안타깝게 잃고 나서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가 됐었습니다. 악플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들은 많이 됐었지만 정작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임기 만료돼가지고 폐기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안들의 골자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제 모욕이나 어떤 이제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면 내리는 거, 내리도록 하는 게 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동향들에서 어떻게 이런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나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들을 방지할 것인가를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이런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회사들에게 이것을 방지할 책무를 주고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중한 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중재법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온라인에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지 법안들, 안전한 법안들을 정의당이 나서서 더 입법하고 그리고 입법뿐만 아니라 이 입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의식들, 안타까움들, 제 분노들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 오롯이 또렷하게 지금의 국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목소리 내고 있는데 지지 않고 잘 해나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 주셔가지고 이걸 다 읽어드리기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지니님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너무 끔찍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좌절스러운데 세 분과 심후보님 내시는 목소리 들을 때마다 잠시나마 정상적으로 빛이 비치는 기분입니다. 요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류장강 정의당 응원합니다. 화이팅. 맞아요. 그 부분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죠. 시스템을 바꾸고 정립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저희는 마지막까지 꿋꿋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희와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세팅하느라고 약간 뚝딱거리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것이 묘미입니다. 네, 뭐 라이브의 묘미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류호정 의원의 정말 멋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조 쭉 이어가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신 분께서도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드린 것은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구나. 그냥 나는 나만 잘 챙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기분은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희가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식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늦지 않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늦게나마 이렇게 긴급하게 좀 잡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강민진 대표님 그리고 류호정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의 라이브를 좀 마쳐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민진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배제, 혐오의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신 그런 당사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차별의 피해자,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아팠던 경험, 이제 고통스럽고 차별받고 했던 경험들이 이 사람들에게 힘을 또 주고 있는 거를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았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봤고 그분들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그런 존재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30 여성 후원회장님들 모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또 테크팸이라든지 또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오늘 아마 댓글로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만큼 또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윤석열은 모르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문을 잡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알아보는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라방 들어오길 잘했네요. 요즘 무기력했는데 세 분 덕에 용기 얻어가요. 용기 어딜 뺏겨? 절대 못 뺏겨. 여러분들 우리 더 당당하게 나댑시다 해주셨고요. 또 작금의 백래시 광풍은 젊은 패미들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화된 선배 민주당 586 내로남불 패미 권력 때문이죠. 패미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류호정 의원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다음번에는 이런 누런 조명 말고 각자의 방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합동 방송 기능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의당은 소수 정당인데 여러분은 소수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봤습니다. 저는 29%까지 높아졌던 그 2030 여성들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 사실 소수 정당인 정의당을 여러분들이 소수가 아니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들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다. 우리 이제 힘내면 된다.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중요한 멘트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정의당 팬 많습니다. 류정우님께서 꼭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 시대의 진보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또 명언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심은데 심난다. 라고. 자주 이렇게 라이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류호정 의원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네, 눈물을 휴지라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더 많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저희들한테도 언제나 정말로 큰 감동이고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슬프고 화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또 정의당의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은데 심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의 이 방송을 마쳐볼까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저 이 얘기 꼭 넘어가고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제 2030 이 여성 후원 회장들의 자리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이제 모으는 역할을 하셨던 이정미 위원장님이 우문 현답을 하나를 해주셨어요. 왜 정의당은 여성만 대표하나요? 여성 얘기만 하나요? 라고 할 때 이정미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정의당이 여성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정의당만 여성을 이게 정의당이 여성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만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쩌면 비슷한 의문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대변해야 되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왜 정의당은 여성만 대변해?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의당은 사실 여성도 빈곤한 사람들도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도 다양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 오직 정의당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굳세게 여성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중요한 소식 하나. 저희 2차 TV 토론 기대되시죠? 광고 타임. 우리 심상정 후보님의 TV 토론에서의 맹활약 이제 한 번 더는 아니겠죠. 앞으로 좀 몇 번 더 보실 텐데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일 꼭 생중계 시청 같이 해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의 긴급 라이브 마무리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팟캐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이거 어떻게 꺼요? 제가 끄겠습니다.